바르지 않고 지내자니 자외선 노출과 손상이 걱정되고 바르자니 또 자극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발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술 알려드리는 김원장입니다. 저희 의원은 검버섯이나 일광 흑자와 같이 노화와 관련된 색소증 치료를 아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흑자 치료 후 선크림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광 흑자와 검버섯, 기미, 잡티 등 색소증은 모두 자외선에 의해 촉발되거나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것은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흑자나 기미, 잡티에 대한 색소 레이저 치료 후에 선크림을 발라주실 때는 평소와는 달리 조금은 더 신경 써주실 것이 있습니다. 흑자 치료 직후에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유지 부착하는 목적으로 원형의 듀오덤과 같은 수분 밴드를 시술 부위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분 밴드만 잘 유지 부착된다면 주변부에 선크림이나 화장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크림이나 화장품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화장품이나 이물질, 세안제, 계면활성제 등이 수분밴드와 피부 사이의 틈에 끼어들게 되며 축적되는 경우 자극감을 유발하며 접촉 피부염까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오덤을 유지 부착하는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물 세안은 삼가주시는 게 좋고 화장 부위나 선크림 도포 부위만 워터 클렌저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수분밴드 주변에 이물질이 끼어서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조심스럽게 듀오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낀 이물질만 닦아내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중간에 떼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듀오덤이 반투명 수분 밴드다 보니까 자외선이 투과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흑자에 레이저가 조사되어서 딱지가 발생하여 붙어있는 기간은 다행히도 딱지가 죽은 세포로서 속의 속살을 보호해주는 1차적인 자외선 차단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듀오덤을 부착한 부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듀오덤을 유지 부착하는 2주에서 3주 기간 동안은 듀오덤이 손상되거나 딱지가 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 주변부의 피부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이나 화장을 하셔도 무방하나 듀오덤 유지 부착 부위만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듀오덤을 떼어내게 되면 분홍빛 살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현상은 흑자 세포가 딱지로 변화하여 탈락하고 초기의 상피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됐으나 전체적인 재생 과정이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은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선크림을 바르거나 지우는 과정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르지 않고 지내자니 자외선 노출과 손상이 걱정되고 바르자니 또 자극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선크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기자차, 즉 화학적 차단제 성분보다는 물리적인 차단제의 성분인 무기자차 선크림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확률이나 빈도, 정도가 적다고 여기시면 되는데요. 연약한 아기들을 위한 유아용 선크림 성분이 대부분 무기자차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의 단점은 제형에 따라 백탁 현상, 즉 발랐을 때 하얗게 뜨는 현상이 조금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 잘 지워지지 않아 지워내려면 빡빡 문질러서 지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무기자차의 주된 성분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성분은 피부에 조금 잔류되어 있다고 해도 자극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남아있어도 괜찮으니 시술받은 부위를 이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스트라에서 출시된 이지워시 에스트라 더마 UV 이지워시 선크림을 애용을 하고 있고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포장에 적혀있는 선크림 차단 지수 숫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SPF나 PA 지수 등으로 일반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선크림을 선택하실 때 30 SPF 정도라도 적절하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한 양을 바른다는 전제하에는 맞는 말이지만 미관상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백탁이 적은 정도로 소량 펴바른다면 자외선 차단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그 써있는 지수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셔야지만 제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사실은 자외선 차단에 있어서는 모자나 양산 등 물리적인 차단 방법 또한 함께 병행하시고 재생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장시간 야외 외출이나 창가 착석 등을 삼가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선크림을 발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듀오덤을 뗀 직후 분홍빛을 띠는 기간은 피부가 아주 민감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생이 좀 각별히 더디시거나 느리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부 보호 목적의 보습제만 발라도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크림이나 화장품을 도포하시는 경우에는요, 접촉 피부염까지 유발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의 재생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피 재생이 더뎌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 밴드를 1, 2주 정도 추가하여 연장 유지 부착해 주시거나 유지 부착이 정 어려우신 경우라면 투명 바세린 기재로 구성된 복합 연고 등을 도포하시거나 실리콘 연고나 테이프 등으로 상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직 재생이 완료되지 않은 시술 부위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딱지로 변한 죽은 흑자세포가 치료 부위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중차단 역할을 해주지만 딱지가 떨어진 뒤에 듀오덤을 다시 붙이면 투명한 제형인 경우에는 광선이 그대로 투과되기 때문에 야외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여행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물리적 차단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흑자 치료 후 선크림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